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난 어떤 딜레마에 빠졌다가 지금 깊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깊이 이 생각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면서 어느 정도 직면하고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을 내가 직면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 그리고 2024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좀 정리를 깊이 해보고 성찰하면서 좀 가치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독서를 먼저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오늘 하루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어제 이 책이 진짜 좋은 게 했는데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거나 그 감정을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음의 열정을 느끼십시오. 이를 해결할 열쇠는 타오르는 속도를 낮추고 차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저였어요. 타오르는 속도를 그대로 따라갔고 차분히 생각하지 못했어요. 차분히 생각했구나. 2시간 동안.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통제할 수 없는 힘에 휘둘렸다가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서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잘한 거네요. 그러면 중독자가 갈망의 신호를 감시하고 경계해야 하듯이 우리는 열정이 이성을 앗아가기 전에 개입하여 자기 절제를 발휘할 시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불안이든 공격성이든 사람이나 사물을 탐하는 그 욕망이든 들뜬 기쁨이든 엄청난 의심이든 이런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점점 강해지다가 결국 우리를 벽에 메어꽂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비상 브레이크를 당겨야 합니다. 출구, 나달목이 나타나면 항상 그리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타오르는 열정이 자신을 내맡기려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릴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그 감정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질적인 그 근원적인 문제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게 행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권한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이고 가벼운 혹은 그리 가볍지 않은 그 감기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네, 오케이. 강한 자는 적게 말한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강한 자는 적게 말한다. 스파르타 사람들의 용맹함이 너무 경탄스러운 나머지 우리는 종종 그들의 강인함을 간과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의 화살들이 태양을 가려버렸다는 말을 들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그러면 우리는 그늘에서 싸우면 되겠군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침략자가 만약 우리 군대가 스파르타의 성벽을 부순다면 모든 병사를 한 명도 빼지 않고 도륙하겠다라고 하자 스파르타 사람들은 만약이라 라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 맞아. 반항하지 않는 거.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무뚝뚝할 정도로 최대한 적은 수의 단어로 뜻을 표현했던 스파르타 사람들의 간결한 말투는 그들의 자기절제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기절제 문화?
무뚝뚝할 정도로 최대한 적은 수의 단어로 뜻을 표현했던 스파르타 사람들의 간결한 말투는 그들의 자기절제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때 두 단어를 쓰는 법이 없고 절대 필요 이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두 단어를 쓰는 법이 없다. 함부로 떠드는 일도 쓸데없이 많은 것을 알리는 일도 끝없이 주저거리거나 허세를 부리는 일도 없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실무 훈련하고 있는데 이거 듣는 것만도 되게 좋다. 그래서 무뚝뚝할 정도로 최대한 적은 수의 단어로 뜻을 표현했던 스파르타 사람들의 간결한 말투는 그들의 자기 절제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때 두 단어를 쓰는 법이었고 절대 필요 이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함부로 떠드는 일도 쓸데없이 많은 것을 알리는 일도 끝없이 주저거리거나 허세를 부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스파르타인의 만찬에서 설명했듯이 말에 관한 전문가는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침묵, 저거 되게 오랫동안 훈련해왔던 거거든요. 너무 좋은데? 스파르타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늘 자기 혀를 단속했는데 자기가 무시당할 때조차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기 절제. 적은 수의 단어. 이건 오늘 또 오래간만에 침묵 훈련하는 거? 어느 언쟁에서 한 스파르타인은 상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강력한 무기일 때도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거. 누군가 그 스파르타인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당황한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오. 라고 스파르타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스파르타인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더 적게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더 적게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더 적게 말하고 있는데? 에? 어리석은 사람이 조용히 입 다물고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오. 어리석은 사람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더 적게 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베스트셀러. 인간 본성의 법칙을 쓴 작가 로버트 그린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더 적게 말함으로써 깊은 인상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강한 사람은 더 적게 말함으로써 깊은 인상과 두려움을 심어준다. 물론 모순적이게도 권력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하고 싶은 상대에게 말할 자유가 따릅니다. 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은 오히려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 절제에서 나온다.
강력한 존재감은 하지 않는 절제에서 나온다. 강한 사람은 더 적게 말함으로써 깊은 인상과 두려움을 심어준다. 오케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뭐든 말하고 싶어하는 자아뿐 아니라 그런 자아를 이용하는 기술이 노골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남들에게 알리도록,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무의미한 언쟁을 벌이도록, 불확실하고 설익은 정보를 앞다퉈 까발리도록 유혹합니다. 지금 현 시대가 그렇다. 맞아요. 진짜 분위기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입을 여는 것은 원래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멍청함을 확실히 증명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맞아. 멍청함을 확실히 증명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 마이 갓.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멍청함을 확실히 증명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한 말 같아요. 너무 또 행복해졌어. 오랫동안 침묵을 홍보냈네. 천천히 차분하게 얘기해 볼게요. 오랫동안 침묵 훈련을 했는데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실수가 늘어나게 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멍청함을 확실히 증명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멍청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슴에 와닿는. 그리고 누군가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면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못 비기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지적하는 거. 이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까요? 대개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종류든 좀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다 의미 없는 일. 거의 항상 그 중요한 일에서 주의를 빼앗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자기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관해 말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가? 볼까요?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네,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관해 말하고 싶은 걸 참을 수 있는가? 확실히 참을 수 있어요. 새로운 소식을 다른 누군가가 전하게 둘 수 있는가? 네. 꼭 자신이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럼요. 내가 왜 꼭 이걸 전해야 되죠? 오해받는 상황을 참을 수 있는가? 그 상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오해받는 그 상황을 설명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균형입니다. 또 균형 나왔어. 중력 나왔고. 균형, 중용, 조화. 우리는 누구나 소리 높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야 하지만 동시에 집중력을 유지하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실제로 말할 때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절제도 키워야 합니다. 실제로 말할 때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말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절제도 키워야 한다.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녹음을 해서 듣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혹시 또 순간적으로 격양되는지 내가 쓸데없는 그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스스로 그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조금 말을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조금 중지를 하고 말을 하지 않는 침묵 훈련을 생각을 하고 또 흥분을 해서 말을 하다 보면 격양되었나? 지금 너무 빨리 얘기하나? 이렇게 좀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 절제이다. 실제로 말할 때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절제도 키워야 한다. 이게 침묵 훈련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침묵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대화에 임하면 딱 조금 웬만해서는 집에 와서 이불킥 하지 않을 정도로 딱 할 말만 하고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의견을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화가 끊기다고 해서 자신이 그 공백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어색해도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만히 기다리며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언어를 사용하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하고 일이 우리 대신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말할 때 수식하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가 일단 말을 하면 누구든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메르켈이 쓰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는 이유가 있어서 나온 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카토는 말하지 않고 두는 것이 더 나쁘다는 확신이 설 때만 말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도 짓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할 말이 없는데도 짓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자신의 밥으로 만들기보다는 단순하거나 맹하다고 여겨지는 쪽이 더 낫습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후회하기보다 하지 않는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거네요. 하지 않은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훨씬 낫다. 너무 좋아요.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즉 중요한 단어가 과장되고 오형되다가 결국 아무 의미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허술한 사고를 보여주는 표시일 뿐이 아니라 나쁜 기질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즉 중요한 단어가 과장되고 오용되다가 결국 아무 의미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즉 중요한 단어가 과장되고 오용되다가 결국 아무 의미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은 허술한 사고를 보여주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나쁜 기질을 드러내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단어가 과장되고 오용되고
결국 아무 의미도 남지 않게 되는 거. 그쵸?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은 중요한 말이어야 하고 또한 무언가를 의미해야만 합니다. 말할 자유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말할 자유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다. 이 비유를 올바르게 존중하라.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 말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올바르게 존중하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서 글을 쓰실 수 있을까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이 말하기를 바라게 합시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도록 말입니다. 말수를 줄이면 자신이 하는 말에 더 큰 무게가 실립니다. 나의 말수를 줄이면 자신이 하는 말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 말수를 줄이면 자신이 하는 말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으로 빠지네요. 질문을 받았을 때 모릅니다 라는 그 말로 대답해도 됩니다. 모욕적인 말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초대를 거절해도 됩니다.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대화가 멈춘 상황을 그냥 둬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대신 공책에 기록해 둬도 좋고 남의 말에 듣고만 있어도 좋고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는 확신이 들 때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대신 말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는 확신이 들 때만 말하는 것이 좋다. 행동이 대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질문을 받았을 때 모릅니다 라는 말로 대답해도 됩니다. 모욕적인 말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초대를 거절해도 됩니다.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대화가 멈춘 상황을 그냥 둬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대신 공책에 기록해둬도 좋고 남의 말을 듣고만 있어도 좋고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 오늘은 중요한 또 말하는 거, 침묵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근데 글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 노트 한다고 수고하셨어요.